700만 재배 동포들의 글로벌 수다. 오케이 on air. 우! 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샤입니다. 네, 보통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전 3월이 되면 뭐 시작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3월을 되자마자 한 해가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에서 3월 달에 나브루즈라는 봄맞이 축제가 크게 하거든요. 나브루즈가 새로운 날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사샤 씨한테는 1월 아니고 3월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 이제 시작은 3월 달부터 약간 좀 그럼요. 그런 느낌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네. 이게 너무 좋은 뜻인데요. 그럼 저희도 나브루즈처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호주에서 왔습니다. 호주에 살면서 한국 음식이 위로가 되는 순간.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인 남편과 호주에 살고 있는 제 동포입니다. 얼마 전 이웃집 중국계 가족들과 글램핑을 다녀왔는데요. 부부가 같은 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문득 부럽더라고요. 해외에서 외국인 남편과 살면서 작은 문화 차이나 말이나 안 통해서 답답하고 서운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치즈를 듬뿍 얹은 매콤한 불닭으로 마음을 달랩니다. 저에게는 한국 음식이 마음을 위로해주는 약이거든요. 언젠가 제 신랑도 매운 불닭을 먹으며 한국인들이 스트레스 풀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공감하는 날이 오겠죠? 입니다. 아유, 저는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한미 그 국제 부부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뭐 비슷한 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말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예. 근데 오래 사시면 자연스럽게 닮아가시더라고요. 네, 사연자님 그 남편도 불닭을 드실 수 있는 그날 꼭 올 겁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해외에서 살다 보면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되게. 그럴 때 작은 거라도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이 있으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조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안 좋을 때 아니면 좀 뭐 그런 일 있을 때 집은 진짜 그립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거나 음악 듣거나 옛날 생각도 나고 되게 컴다운 진정 이거 시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도 약간 힘들 때 네. 엄마가 해준 요리 뭐 이제 식당 가서 요리를 먹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뭔가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타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신만의 위로법이 있다면 꼭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 없으시면은 꼭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온 사연입니다. 프랑스의 소문난 한국 민간 요법.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처음 기숙사에 살 때는 친구들이 싫어할까봐 냄새가 강한 한국 음식은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모두 외출한 틈에 다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허겁지겁 먹었죠. 그 순간은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시작된 거예요.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체한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답답한 마음에 새벽인데도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엄마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체한 거네. 소화제 없으면 엄지와 중지 사이를 꾹꾹 눌러.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저는 엄마가 시킨 대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글쎄 인생에서 가장 긴 트림과 함께 두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후 한국식 민간 요법은 기숙사에서 파다하게 퍼졌고 저는 프랑스 친구들의 주치의가 되었답니다. 네, 지금은 추억이지만 당시에는 엄청 아찔했을 것 같아요. 특히 외국에서 갑자기 아프게 되면은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그쵸. 네. 그래도 민간요법으로 위기도 넘기시고 프랑스의 한국 문화까지 알려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이해 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한국 민간요법
딱 기억나는 게 어느 날에 제가 한 5살, 6살이었나? 그때는 엄마가 떡볶이 하셨어요. 근데 먹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뭔지 알죠? 아니에요. 엄마 손 약손. 이거 알죠? 엄마가 근데 엄마는 다 통역해가지고 mom hand medicine hand 이거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거 진짜 효과 좋다니까요. 진짜 효과 있어요. 여기 사샤 씨는 그런 거 없었어요? 감기가 올 때 저희 중앙아시아에서 대부분 다 뜨거운 차, 따뜻한 차도 아니고 뜨거운 차를 이제 레몬이랑 꿀이랑 아니면은 약간 쌍달기 잼이랑 섞어서 먹기. 이거는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금 물을 해가지고 가글 하기. 만약에 목이 아프면은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옛날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보드카를 고춧가루랑 섞어서 먹기. 한국에서 소주, 보드카 대신에 소주. 그쵸? 이런 게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요? 그쵸? 아마도 예전에 지금처럼 병원에 가기 어려워서 뭐 이런 민간 요법이 좀 발달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해외 생활이 익숙하진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입니다.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와, 이런 거 있는 것도 진짜 너무 다행이네요. 그 재외 동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서비스네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온 사연입니다. 한국인 워홀로가 꼭 갖춰야 하는 에티튜드.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사는 7년차 워홀로입니다.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호주에서 5년간 워킹 홀리데이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직급이 높아도 수평적으로 소통했죠. 대화에서도 서로를 더 존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를 지키려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혹시 외국에서 일하면서 인격 모독하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면 한 번쯤은 맞서서 스스로를 지키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힘들지만 갈수록 쉬워질 거예요. 와, 진짜 아주 멋지신 분이네요. 네. 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특히 혼자 해외에서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그럼요. 있게끔 해외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사연자님 한번 만나볼까요? 만날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한번 만나야죠. 만나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워홀 5년 4개월 마치고 현재 뉴질랜드에서 11개월째 워홀을 하고 있는 인스타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릴리이고요. 본명은 정연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이라도 워킹 홀리데이 이제 꿈꾸잖아요.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한식당 알바로 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되게 많은 일을 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베리 농장에서 라즈베리 슈퍼바이저로도 일을 했었고요. 안 해보신 일 있나요? 다 해보신 것 같은데? 진짜 다양한 일 좀 하셨네요. 워킹 홀리데이 할 때는 뭐 좋은 일 구하는 팁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지원한 다음에 직접 이력서를 뽑고 들고 가서 바쁜 시간 말고 한가한 시간에 가셔서 그렇게 눈도장을 찍으면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오픈 마인드 가지고 막 이렇게 가신 것 같은데 되게 진짜 보기 좋습니다. 네, 정말 워킹 홀리데이 프로이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한국인 워킹 홀리데이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과 그것은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녹지나 공원 조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날이 좋은 날 가셔서 뭐 피크닉을 즐기시거나
뭐 누워서 낮잠을 주무시거나 한국에서 즐길 수 없는 액티비티들을 조금 많이 즐기신다면은 아, 내가 이러려고 워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그런 힘듦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돌이었거든요. 네, 한국에서 아이돌 했을 때는 문화 차이 때문에 인간관계도 뭐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네, 연아님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 워홀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Don't take it personally 이거거든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를 싫어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말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그 사람 성격인데 괜히 나만 싫어하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연아님은 진짜 프로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진짜 똑같이 생각하는 게 모든 거 자신감 있게. 그러면 모든 일 잘 돼요. 네, 어떻게 되든. 못해도 자신감 있게. 못해도 자신 있게. 네, 근데 마지막으로 연아님처럼 워킹 홀리데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가 한 워홀이 실패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실패 없는 워홀은 없거든요. 워홀을 가야지 말로만 한 사람이랑 진짜 가서 부딪히고 한 사람이랑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워홀러 분들을 위한 책을 하나 쓰고 있거든요. 제목이 워홀 다녀와도 인생 안 망하던데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요. 워홀을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또 시간 낭비는 아니라는 경험을 또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워홀을 꿈꾸는 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뚝심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은 경험이죠. 멋지십니다. 그쵸? 진짜 멋지십니다. 네, 연아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우! 700만 제외 동포들의 글로벌 수다 OK on air.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샤 씨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제외동포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자, OK on air의 그 문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엘 사샤였습니다. 안녕!